네, 안녕하세요. 김수 코치의 노담야구 김수 코치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처음 예고편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댓글로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뭐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풀어드리게끔 하겠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처음 예고편 나가고 이제 댓글이 한 50개 정도 달렸어요. 구독자는 현재 242명이 됐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은 조회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댓글을 사실 촬영하기 전에 좀 봤는데 응원의 댓글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이 기다렸다, 이렇게 좋은 글들 많이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댓글이 달리면 제가 일일이 설명을 다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중에 제가 보면서 어떻게 좀 비겁한가? 그냥 제가 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다른 사회야구 하시는 분들도 궁금증이 되겠다라고 하는 댓글들을 그때는 뽑아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유훈님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이게 이제 제가 최근 영상으로 해서 최근 댓글로 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아마 거꾸로 최근에 달아주신 분들 댓글부터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유훈님께서 최근에 타이밍이 늦어서 많이 먹히는 타구가 많고 정타보다 뜬 공이 많아져서 고민입니다 라고 일단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지금 이 유훈님께서 다리를 드는 타자의 유형인지 다리를 끌고 치는지 다리를 찍고 치는지 제가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댓글로는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늦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대로 먹히는 타구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뜨는 타구가 많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타이밍이 늦어서 공이 뒤에서 맞아서 먹혔고, 그 다음에 늦게 맞아서 타구가 힘없이 뜨는 타구가 많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스탠스, 내가 어떻게 보폭을 움직이고 어떻게 다리를 움직여서 어떻게 테이크백을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닌 타이밍을 내가 저 투수하고 나하고 어느 타이밍에 타이밍을 맞춰야 되냐. 근데 제가 사실 레슨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타이밍이 늦어서 공이 안 떠요. 공에 힘이 없어요. 타구에 힘이 없어요. 라는 말을 이 유우님 빼고도 말고도 엄청난 분들이 가장 그게 안 돼서 레슨을 받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타이밍이 맞아도 정확한 타구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투수와의 타이밍, 저 같은 경우는 투수가 준비하고 있으면 저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준비 방망이를 흔들던 다리를 움직이던 이렇게 동작들을 내 걸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투수가 던지면 테이크백 하는 순간이 둘이라는 숫자를 세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게 하나. 자, 이 동작이 하나, 둘, 셋. 요 박자를 내가 저 투수와 왜냐면 이게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투수가 킥 동작을 몇 초를 서 있는 투수냐에 따라 다르고, 킥 동작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킥을 안 하고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제가 움직이는 동작, 준비 동작이 하나라고 제가 타이밍을 말씀드렸어요. 숫자 하나, 내가 준비한 동작이 하나, 그 다음에 둘은 내가 테이크백이 될 때, 그 다음에 셋은 공이랑 방망이랑 맞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저 같은 경우는 둘, 셋을 어느 타이밍에 잡냐. 저도 이런 레슨 하시는 분들이 타이밍에 대해서 엄청 많이 물어보셔서 저도 시합 때 제 영상을 찍어요. 그럼 내가 언제 둘이 되고 내가 언제 셋이 되는지를 저도 이제 그거를 보고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레슨 할 때도. 근데 일단 둘동작이라는 거는 투수가 손에서 공이 떠나는 순간이 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셋은 방망이랑 공이랑 맞는 순간을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공이 느리면 둘, 셋이 될 거고, 공이 빠르면 둘, 셋이 될 거란 말이에요. 둘, 셋은 맞는데 둘, 셋이냐, 요 차이점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타이밍에 속하는 거지, 타이밍에 속하는 일부분이에요. 근데 일단은 둘, 셋인데 내가 저 투수의 볼 스피드에 따라서 둘, 셋이 되냐, 이게 관건이에요. 일단은 타이밍이 늦어서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방망이 핫스팟이 아닌 밑에 손잡이 부분에 공이 맞으니까 당연히 타구는 뜰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
타이밍을 빨리 잡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빨리 잡아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잡으면 내가 먼저 다리를 들고 있는 시간이 무거워져서 이 무게중심이 무거워져서 나가는 순간에 경쾌하지 못해서 늦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사연야구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분명히 타자는 하나, 둘, 셋이에요. 다리를 드는 타자는 하나, 둘, 셋의 타이밍을 맞추는 거고, 다리를 끄는 타자도 하나, 둘, 셋 타이밍에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투수의 하나, 둘, 셋이 어딘지를 빨리 파악하시고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앞으로 댓글에도 엄청난 그 타이밍에 대한 궁금증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100개 달리면 100개 다 똑같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아는 상식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치고 있었고 그렇게 쳐왔고 지금도 그렇게 치고 있기 때문에 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뭐 다른 분들은 다른 타이밍이 있으면 그런 것도 댓글에 써주시면 저도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 라고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또 다른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있으면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철우님인데, 스윙을 할 때 배트가 공 위에 있거나 배트가 공 위에 있다면은 공의 윗둥을 때린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너무 앞에 있거나 공이 너무 앞에 있다는 건 타이밍이 또 빠르다는 걸 거고요. 그리고 헤드 고정 방법, 그리고 공을 끝까지 보는 훈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확도가 일단 우선이에요. 타이밍, 지금 공이 너무 앞에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한 손을 자연적으로 놓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들어요. 방망이 타격을 할 때 오른손 왼손 다 잡고서 스윙을 돌리는 게 아닌, 공을 앞에서 치려다 보니까 치면서 한 손을 놓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제 그림이에요. 그리고 공을 칠 때 헤드, 내 머리를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고정이 안 된다면 고개가 거의 대부분이, 뭐 오른손 타자면은 이렇게 정확히 타격 당시까지 헤드가 정확히 있는 게 아닌 이런 식으로 거의 이렇게 되는 분들은 거의 드물어요. 네, 오른손 타자 기준에 왼쪽으로 붙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제가 레슨하면서 거의 반대로 떨어지다 보니까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훈련 방법은 어떻게 해보시는 게 좋냐. 일단 뭐 앞에 뭐 2인 1조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한테 공을 띄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공을 옆에 서서 고개를 똑바로 둔 상태에서 그 공을 잡는 훈련을 좀 하면 몸이 나가는 것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머리, 얼굴, 헤드도 똑바로 된 상태에서 공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고개가 만약에 옆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공 날라오는 거 정확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고개를 많이 꺾는 분들, 진짜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는 분들 제가 반대로 훈련도 엄청 많이 시켜요. 반대로 훈련을 시키면 이제 가운데 와 있어. 근데 정작 하시는 분은 진짜 이런 느낌이래요. 근데 동영상을 찍어보면 가운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고개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왼쪽으로 놓고 스윙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을 정확히 보고서 이 공을 잡는 연습을 좀 해보면 고개가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뭐 10개, 20개 갖고 될 건 아닐 것 같아요. 엄청난 연습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의 안 좋은 버릇을 고치는 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엄청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회인야구니까 엄청난 연습이 되진 않으나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면 빨리 고쳐져요. 분명히 자신감을 갖고 그 훈련 방법을 좀 가지고 해보시고, 그리고 공을 끝까지 보는 훈련이 따로 있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장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공의 회전이 보여요? 라고 저는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캐치볼에서 공을 던지면 이 공의 회전이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잡는 사람으로서, 제가 포수다 보니까는 잡는 사람으로서 저 상대방이 공을 던졌을 때 공이 회전이 일로 먹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회인야구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안 보인대요. 근데 야구공을, 우리가 공을 보고 공을 치는데 어쨌든 실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직구를 던졌을 때 정확한 포심의 회전이 돌아가면 절대 실밥이 보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인야구 하시는 분들은 막 그립도 내가 바꿔서 던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막 투심 잡고 던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회전을 보고 내가 어떤 공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변화구 마찬가지, 포크볼 마찬가지, 뭐 너클볼 마찬가지. 무슨 사회인야구에서 포크볼하고 너클볼까지는 힘들지만 그 회전을 보고서 어떤 공이네라고 생각을 하고 치셔야 되는데,
상대방이 투수가 던지는 공의 회전조차도 보지 않고 친다라는 거는 마찬가지 공에 집중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안 보일 수 있는데 그걸 보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보입니다. 어쨌든 간 투수가 던지는 공을 내가 저 공을 실밥, 어떻게 회전이 도는지를 보는 연습을 해야 공을 끝까지 보는 훈련이 되지 않을까. 그냥 공 날라오네 공 끝까지 보는 훈련이 아닌 이 회전까지도 내가 볼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훈련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용성님께서 실전의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타격에서 풀스윙을 하지 못해요. 타이밍 맞추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자, 같은 설명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해주시면 정철웅님한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렇게 타이밍 잡는 방법은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타석에서 풀스윙을 하지 못해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타석에서 풀스윙 하지 마세요. 그냥 공을 앞에서만 맞출 수 있는 느낌으로 치다 보면은 좋은 타구가 나오세요. 풀스윙을 한다? 절대 안 됩니다. 뭔가 어떠한 운동이든 내 힘을 써서 운동하는 건 없어요. 스포츠라는 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축구도 마찬가지일 거고 골프도 마찬가지일 거고 공으로 그리고 이 물체로 하는 운동은 아마 100%의 내 힘으로 하서는 안 될 거예요. 뭔가의 탄력이 필요하고 뭔가의 회전력이 필요한 운동인 거지 내가 내 힘을 100% 쳐서 저거를 멀리 쳐야 돼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는 연습 배팅 때 프로야구 선수도 홈런 더비 할 때 풀스윙 안 해요. 내 포인트에서만 100%를 갖다 쓰지 풀스윙 기준이 여기부터 풀스윙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분 최용성님 같은 경우는 가벼운 물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빗자루가 있어요. 빗자루가 있으면 되게 짧잖아요. 우리 방 이렇게 쓰는 빗자루 있잖아요. 가볍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이 앞에서 소리만 빠르게 낼 수 있는 훈련을 하시면 풀스윙이 아닌 백스피드만 늘려서 타격을 하실 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황명구님이라고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요 회원님은 저희 지금 현재 레슨 받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레슨 때 설명드릴게요. 레슨장에서. 근데 이분은 누가 알바 시켰어요? 이거 뭐 국내 최고의 코치라고 저한테 극찬을 해주셨는데, 대표님이 알바 시킨 건가요? 그러니까 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진짜 국내 최고의 코치가 될 수 있게 레슨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지훈님, 이제 사회야구를 처음 하는 초보자시라고 하시고 타격이 너무 안 돼서 고민인데 혼자 스윙을 할 땐 몰랐는데 얼마 전에 타격 폼을 보고 동영상을 찍었는데 몸이 앞으로 나가고 심지어는 타격 순간에 양 발이 지면에서 점프하듯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타이밍이 늦어졌다. 도통 공을 맞추지 못하겠다. 자, 일단은 처음 하시는 분은 많이 휘두르는 게 중요해요. 내 방망이를 많이 돌려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을 갖다 많이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습 토스 배팅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설명드릴 거는 이 지면에서 치면서 양발이 점프 뛰듯 올라온다라는 거는 내가 내 몸으로 뭔가 힘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힘을 쓰겠다고 치면서 강하게 치고 싶으니까 몸이 떠. 이거는 왜? 내가 방망이를 돌리는 게 어색하다 보니까 힘을 어떻게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공은 강하게 치고 싶은 욕심은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연습하실 때 다리 보폭을 좀 많이 넓게 벌려놓으세요. 다리를 좀 좁게 두면은 이 좁은 상태에서 힘을 쓰기 위해서 위로 힘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밑에 중심을 두고서 노스텝, 저희가 노스텝이라고 표현하는데 노스텝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스윙을 좀 많이 해보시면 노스텝을 다리 벌리고 상체를 뜨기는, 그러니까 이 중심이 위로 가긴 되게 힘들어요. 이거는 거의 공중부양 수준 진짜로. 그래서 다리를 많이 벌려놓고 스윙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또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댓글을 보고서 투수인 줄 알았어요. 투수분인 줄 알고 제가 밑에 댓글에 투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러니까 포수시래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포수였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사회인 야구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보고 저도 학창시절에 포수를 보고 있으니 타자가 어디에 서고 앞에 뒤에 투수 쪽 포수 쪽으로 왔다 갔다 타자 박스 안에서는 내가 분명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타자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가 포수를 보고 있는데 타자가 들어와서 어디 섰다. 근데 이거는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 되게 설명드리기 제가 이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땅 파였으면 땅 파였는데 들어와서 치거든요. 선수들 같은 경우야 이 땅 내가 저 투수가 볼이 내가 어느 정도 반응할 수 있을 정도는 그럼 앞으로 갈 거고 내가 봤을 때 좀 빠르게 느껴지는 건 분명히 뒤로 와요. 그리고 내가 오늘 몸쪽 공격이 좀 안 되네? 그러면 타자 박스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은 운동장 관리 사회인 야구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100%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맨날 파여있는 그 땅에서만 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볼 배합을 하는 건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건 사실인 거고 그리고 삼진으로 가는 볼 배합 삼진으로 가는 볼 배합조차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회인 야구 투수분이 진짜 기가 막힌 컨트롤을 갖고 있으면 제가 볼 배합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은 스트라이크 던지기도 급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볼 거기에 변하고 안 돼요. 일단은 삼진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투수라면 제가 봤을 때 스트라이크를 정확히 스트라이크만 던질 수 있는 투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의 볼 배합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볼 배합이라는 거는 제가 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팀 투수 컨디션에 따라서 근데 이 또한 불편한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우리 사회인야구 하는데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제가 전날 술 먹었는지 뭐였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컨디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5분 캐치볼하고 시합 들어가서 이런 볼 배합으로 다 할 수 있다?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우니까 일단은 삼진보다 타자들이 칠 수 있게 스트라이크를 던져서 차라리 두들겨 맞더라도 그럼 수비가 있잖아요. 수비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 야구를 하셔야지 삼진 잡을 수 있는 야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삼진을 잡을 수 있는 볼 배합은 되게 어려우니까 일단은 우리 야구 9명에서 하잖아요. 내가 포수니까 앉아있고 나머지 8명 나가 있잖아요. 저 8명들한테 공을 칠 수 있게끔만 투수 리드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준황님께서 타격시 우타자 기준, 그러니까 오른손 타자예요. 기준으로 방망이를 휘두를 때 오른쪽 팔꿈치가 붙어 나오라는 얘기를 듣고 시도했는데 아무리 연습해도 이해가 안 돼요. 오른쪽 팔꿈치를 붙이고 포인트를 앞에 두고 배트 끌고 나가면 힘이 더 드는 것 같고 회전이 더딘 것 같아요. 하체 움직임이랑 배트가 나오는 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오른팔 팔꿈치에 대해서 사연야구 하시는 분들이 궁금증 되게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오른팔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핸드폰에 들고 있으니까 오른팔로만 설명드릴게요. 자, 오른팔은 이 팔꿈치의 기준 너무 들어도 안 되고 너무 붙여도 안 되고 옛날에는 저희 배우 때는 무조건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서서 테이크백 할 때 들리면 혼났어요. 들리면 혼나고 이 상태에서 빨리 붙여서 찍어쳐 라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체 쪽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체 쪽은 설명을 잘못 드리면 이상한 타격폼이 나오거든요. 하체는 그냥 내가 돌게끔 내비두세요. 따라 나가든 뭐하든 하체가 죽든 뜨든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이 손으로 방망이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 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팔꿈치가 붙는 게 어렵다. 자, 오른쪽 팔꿈치라는 게 제가 이 상태에서 붙으면 자, 여기가 붙는 거예요. 붙는 건 여기가 붙는 거예요. 여기에 붙으면 절대 방망이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준비 동작을 하고 있다가 자,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붙이지 말고 팔꿈치 너무 붙이지 말고 너무 떨어뜨리지 말고 그냥 내가 편하게 방망이를 들고 있을 정도. 너무 들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너무 붙이면 내가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편하게 방망이를 들고 있을 정도가 제일 편한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백 동작을 해도 마찬가지. 이 동작에서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팔꿈치를 붙인다. 이제 어디다 붙이냐? 여기다 붙이면 절대 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포수 때릴 거예요, 아마. 여기서 붙였으면 이제 내 몸은 회전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회전이 되면서 내 팔꿈치가 앞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망이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이 맞고 그 다음에 쓰는 거거든요. 손목을. 그러니까 팔꿈치를 붙여라. 그러니까 저도 레슨하면서 다른 뭐 학교 다닐 때도 배꼽 쪽으로 붙여 엄청나게 방망이를 짧게 빼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건 있으나 그냥 내가 회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고 내가 그냥 이 오른손으로 편하게 스윙을 할 수 있게. 단 주의해야 될 점이 오른손으로 한다고 여기 붙거나 방망이가 절로 빠지면 안 돼요. 옆쪽으로 빠지는 게 아닌 내가 이 방망이를 앞으로 뺄 수 있게. 아마 이거를 천천히 계속 돌려보시면 제 팔꿈치는 이쪽으로 앞쪽으로 빠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한 손 스윙을. 자,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방망이만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면 팔꿈치는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방망이 내 거 뭐 32인치가 있다. 그러면은 그 32인치 방망이를 반토막 잡고 돌려보세요. 그냥 옆으로만 안 가게. 옆으로 가는 거 방지하는 거 그냥 벽이나 그물 같은 거 옆에 있으면 그거 안 닿게 앞으로만 나오면 팔꿈치는 앞으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론 크레스웰 요 분 같은 경우는 뭐 캐치볼을 하실 때 공이 너무 빠져서 목표하는 곳 위로 계속 공이 날아간다. 공이 뜬다라는 표현이겠죠. 공이 뜬다. 정확히 채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캐치볼 할 때 공이 손에서 많이 빠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미는 경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손에서 힘을 안 줘서 빠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스로잉적인 문제도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고스톱을 치는데 밑에 패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고스톱 다 쳐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 패를 들고서 여기다가 순간적으로 짝 하고 힘을 줘야 돼요. 그러면 공을 던지는 순간 짝 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요 순간에 타이밍이 안 맞는 걸 거예요. 아마 내가 힘은 어디다가 쓰고 있는데 엉뚱한 데다 힘을 쓰고 있으니까 공은 뜰 거예요. 공을 채고 못 채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힘을 어디서 쓰는데 그 힘에서 정확히 눌려지냐, 엉뚱한 데서 힘이 들어가서 힘이 분산되냐에 따라서 공이 뜨고 꽂히고 정확히 가고가 가장 많아요. 사회야구 하시는 분들 보면 저희도 뭐 천장이 낮고 하니까 캐치볼 하시는데 막 공 날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경우가 진짜 밀어 던지는 분이 있고 그리고 밀어 던진다. 빠지는 분도 있어요. 빠지는 분 같은 경우는 천장으로 많이 가진 않아요. 밀어 던지는 분들. 그러니까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힘. 내가 힘을 어디서 써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캐치볼을 하실 때 우리가 양발을 땅에 딛고 캐치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차라리 한 발로 서 있는 거예요. 한 발로. 한 발로 서 있으면 내가 이 중심도 잡아야 되고 이 중심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공을 던져서 앞 사람한테 정확하게. 그리고 뭔가 캐치볼을 할 때 뭔가 공이 안 던져진다. 절대 거리를 늘리지 마세요. 거리 늘리지 말고 좀 짧은 거리에서 정확하게. 그게 되면 두세 발 이런 식으로 늘려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저기다 던져야지라고 하는 순간 내 힘은 다 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힘을 제때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발로 서서 내가 이 중심을 잡고 요 앞사람한테 10m든 20m든 거기서만 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른발로 똑같이 딛고 왼발로 이동을 해서 공을 던지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그리고 손에서 공이 빠진다. 자, 우리가 직구 그립을 이렇게 잡았죠. 죄송한데 공 하나만. 이 사이가 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이 빠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공을 이렇게 잡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부분에 실밥도 안 닿아 있는 상태에서 공을 되게 불안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립 자체가. 그래서 빠지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립을 항상 직구를 잡으실 때 내 이 두 개의 손가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의 면이 다 닿아야 돼요. 네, 지금 이쪽에 공간이 생겼고요. 이 엄지 쪽에 당연히 공간이 있어요. 대신에 이 사이 요 실밥에서 내가 이 중지 끝에 아랫부분에서 여기까지는 공간이 없어요. 다 막혀 있거든요. 자, 이 그립 잡는 것부터 정확히 좀 잡는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훈련 방법으로 해보셔서 최대한. 그리고 그래도 정확한 그립에서도 내가 손이 공에서 날린다, 빠진다 라고 하시면 공을 이렇게 그냥 우리 짱돌 잡듯이 아싸리 이렇게 잡으세요. 그러면 다 잡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이 상태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손목을 과하게 쓰면 얘는 땅에 꽂힐 수밖에 없어요. 땅에 꽂히더라도 분명히 내가 손목을 쓰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해요. 저는 그래요.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 제가 댓글로만 설명을 드리니까 제가 아는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손에서 공이 빠진다. 이렇게 잡아서 정확히 잡았는데도 빠진다. 그러면은 그립을 세 손가락을 잡고서 캐치볼 하는 연습. 차라리 땅에 좀 꽂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눈을 감고 공을 던지든 뭐를 하든 해서 손목을 잡고 쓸 수 있는. 그리고 아까도 제일 주의될 점이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에서 손목이 정확히 들어가는지. 고수톱 생각하시면 돼요. 고수톱. 그런 느낌으로 캐치볼을 좀 많이 해보시면 고쳐질 거예요. 난민이다 복동이님께서 타격 시 자꾸 뒤로 누워요. 네, 뒤로 눕는다는 건 이제 상체가 뒤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히팅 포인트는 늦어지실 거고 타이밍도 늦어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 좀 간단한 거예요. 그냥 뒤로 누우면 나가세요. 나가는데 지금 제가 나가세요 하고 동작을 했을 때 이 발 부분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체 돌릴 때 발가락을 다 접어서 중심을 두는 훈련을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힘이 여기 저장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체가 뒤로 넘어간다고요. 근데 제가 그냥 나가세요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끝을 세워주세요. 이 끝을 이거를 뭐 끌거나 끌고 나가지 마시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하면 지금 제 몸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뒤로 넘어가지 않고 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니까 뒤로 그러면서 아마 얘도 떨어질 거예요. 뒤꿈치 자체가 100%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내가 이 발을 이렇게 앞에를 땅으로 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힘을 두고 여기다가 힘을 실어두는 연습을 조금 하면 상체 뒤로 넘어가는 거 고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남윤호님께서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붐이 있는 덕레터 코치인가 덕코치 스타일로 치는 게 많이 유행이다. 프로야구 선수도 뭐 비시즌에 뭐 가서 이제 타격을 배워온다.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도 추진수 선수나 뭐 오재원 선수 맞을 거 두산에 가서 이제 뭐 배운다 기사도 났었고 저도 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레슨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따로 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제가 다음 레슨 때 혹시나 그렇게 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가 좋고 뭐가 좀 안 좋고 장단점을 좀 따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덕레타 코치라는 분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 맞아요. 근데 뭐 그분이 다 정답일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프로야구 선수를 고치는 그런 전문적인 고퀄리티의 위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회인야구 하시는 분들이 따라하기는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심히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님께서 전 밀어치려고 하면 타이밍이 너무 늦고 밸런스가 무너져요. 어떻게 뭐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 자, 밀어친다라는 부분도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밀어친다. 근데 저는 반대로 왜 공을 밀어쳐야 되지? 밀어쳐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레슨하면서 많은 분들이 밀어쳐야 무조건 중견수 방향으로 쳐야만 나이스 배팅? 아니에요. 몸쪽 공도 칠 수 있어야 되고 가운데 공도 칠 수 있어야 되고 바깥쪽 공도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많은 뭐 여러 프로야구 선수들도 분명히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약점이라는 게 다 있는데 공을 밀어친다. 어려운 겁니다. 내가 밀어칠 수 있는 위치에 왔을 때 밀어치는 건 쉬울 수 있으나 내가 굳이 내 몸쪽에 붙어있는 공 그 기준은 몸쪽 가운데가 아닌 바깥쪽 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깥쪽 공이야 밀어치기 편한데 다른 분들은 바깥쪽 공을 땡겨치려고 해서 문제가 된단 말이죠. 여기는 밀면 돼요. 근데 가운데나 몸쪽은 그냥 억지로 밀지 마시고 그냥 결대로 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결대로 친다. 그냥 코스대로 치면 돼요. 자, 쉽게 얘기해서 몸쪽 공을 내가 쳐야 돼. 그럼 몸쪽 공을 쳤을 때 제 생각에는 세 가지 코스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가지 코스가 있어요. 몸쪽 공을 쳤을 때 파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익 선상이 있고요. 오른손 기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울이 있고 좌익 선상이 있고 좌익수가 있고. 자, 그 세 가지 코스로만 치시면 되는 거예요. 몸쪽 공은. 자, 반대로 그 옆에 이제 가운데 공은 타이밍이 빠르면 좌익 선상 이것 또한 파울도 나올 수 있어요. 파울도 나올 수 있고 좌익 선상, 좌익수, 좌중간, 중견수, 우익수까지 다 칠 수 있는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타이밍에 따라 다 다르신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 공은 코스가 마찬가지. 몸쪽 공하고 바깥쪽은 코스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중간, 우익수, 우익수 선상, 파울. 그럼 네 가지네요. 네 군데.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타격을 하시면 좀 편해요. 근데 굳이 내가 이 공을 밀어쳐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사회야구에서 뭐 히트앤드런이 있어, 런앤히트가 있어? 아니에요. 사회야구는 그냥 누가 단독 돌아오면 난 그냥 치면 돼. 물론 작전 야구 할 때 선수들이야 확률적으로 1루에서 2루가 도루 사인이 나고 타자한테 히트앤드런 사인이 나면 타자 뒤쪽으로 타구를 보내서 한 베이스를 더 가기 위한 훈련들을 하긴 하지만 사회야구는 그 정도까지 디테일한 방망이 컨트롤을 하실 수가 없어요. 현실이에요. 그리고 선수들도 그게 100% 안 돼요. 그러시다 보니까 그냥 내 코스대로 편하게 친다. 밀어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히팅 포인트만 앞에다 두고 정확히 핫스팟에 맞출 수 있는 배팅만 갖고 치시면 더 편하게 방망이를 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제 댓글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저희가 처음 예고편 나가고 나서 한 8분, 9분 정도가 이제 신청이 왔어요. 레슨 신청이 와서 저희가 이제 한 2분 정도 섭외를 해서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촬영을 해서 또 고쳐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작년도 2018년도에 내가 우리 팀 타율 꼴찌다. 그리고 내가 우리 리그 타율 꼴찌다. 단 리그 타율 꼴찌이신 분들은 그 게임원에 가시면은 규정 타석 미달자들 말고요. 규정 타석 미달, 뭐 1타수 빵안타, 뭐 10타수 빵안타 이런 분들 말고 진짜 뭐 30타수 빵안타, 막 50타수 빵안타, 막 타율 몇 푼, 나 몇 푼이다, 죽겠다, 메일 보내주세요.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또 과감히 제가,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좀 저도 신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최대한 많이 칠 수 있게 좀 해서 그래도 1할이라도 2할이라도 좀 타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려볼 테니까 그런 분들 메일 신청 한번 받아볼게요. 나 꼴찌다 이러신 분들 메일 많이 보내주십시오. 김스코치의 노담야구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더 많이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